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뉴스를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짜리 빅딜을 조용히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인수가 아니에요. 인수인 것 같으면서도 인수가 아닌 뭔가 굉장히 교묘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마치 연애하면서 사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늘 이 딜의 숨겨진 의미와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엔비디아 현재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요. 오늘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180억 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약 1.9% 정도 하락했어요. 52주 최고가는 212달러, 최저가는 86달러였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4조 6,3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한화로 환산하면 약 6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엔비디아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200억 달러짜리 딜을 했는데 이 공식 보도자료도 안 냈어요.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레츠했냐면요. 그들은 이제 너무 커져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200억 달러 딜을 해도 보도자료 없이 할 수 있고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의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10월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606억 달러, 한화로 약 80조 원이 넘는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에는 133억 달러였는데 2년 만에 거의 5배가 늘어난 거예요.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전체를 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록이 도대체 뭐길래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나 쓴 걸까요? 여러분, 그록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그록은 2016년에 설립된 AI 칩 스타트업입니다. 창업자 조나단 로스는 구글에서 TPU를 만든 사람이에요. TPU가 뭐냐면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인데 엔비디아 GPU의 대안으로 쓰이고 있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의 경쟁자를 만들던 사람이 나와서 세운 회사가 그록인 거죠. 그록은 LPU라는 칩을 만듭니다. GPU가 아니라 LPU, 언어 처리 유닛이에요. 이 칩의 특징이 뭐냐면 AI 추론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보다 빠르고 에너지 소비도 적고 대기 시간도 짧아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엔비디아 GPU가 대형 트럭이라면은 그록 LPU는 퀵 서비스 오토바이예요. 트럭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빠른 배달에는 오토바이가 유리하잖아요. AI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용량 훈련에는 엔비디아가 최고지만 빠른 응답이 필요한 추론에는 그록이 강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9월 펀딩 라운드에서 그록의 기업 가치는 69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3배 가까운 프리미엄을 준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AI의 훈련과 추론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은 이 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훈련은 뭘까요? AI 모델에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여서 패턴을 학습시키는 과정이에요. 마치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몇 달간 빡세게 공부하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이 분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추론은 뭘까요? 학습이 끝난 모델이 실제로 답변을 내놓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게 추론이에요. 시험장에서 손 들고 답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추론 비용이 모델 수명 전체에 걸쳐 훈련 비용의 무려 15배나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추론은 매일 수백만 번 일어나니까요. 플렉소 캐피탈의 로토니가 정확히 짚었어요. 훈련이 관심을 끌지만 추론이 결과를 결정한다고요. 마치 입사 면접 준비는 한 번이지만 실제 업무는 매일 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에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매일 하는 일이죠. 엔비디아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론 시장을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딜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정말 재미있는 구조거든요. 공식적으로 이건 비독점적 라이선싱 계약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한 게 아니라 기술을 라이선싱 했다는 거죠. 그록은 여전히 독립회사로 남아있고 CFO였던 사이먼 에드워즈가 새 CEO가 됐어요. 근데요, 실제로 뭐가 일어났냐면요. 그록 CEO 조나단 로스가 엔비디아로 갔어요. 사장 선임 아드라도 갔어요. 그록 직원의 약 90%가 엔비디아로 이직합니다. 핵심 기술 라이선스도 넘어갔어요. 전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 조나단 케이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면 그건 돼지를 먹은 거다 라고 했어요. 핵심 직원 데려가고 기술 접근권 얻고 직접 경쟁자한테 엄청난 돈 지불하면 그건 인수처럼 보이고 들린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면으로 인수하면은 반독점 규제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이 딜이 경쟁의 허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분석했어요. 마치 헤어졌지만 같이 사는 것 같은 묘한 관계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복잡한 딜 구조를 보면은 대기업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저희 속전속보TV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적인 분석을 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놓치기 쉬운 숨은 의미들 함께 파헤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혼자 투자하시면은
이런 정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월가에서는 이 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을 정리해 드릴게요. UBS는 이들이 엔비디아의 고속 추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어요. 2026년으로 향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매수 등급의 가격 목표 2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트루이스트는 이 딜이 TPU 대비 추론에서 경쟁적 포지셔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200억 달러가 크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현금 포지션과 현금 흐름에 비하면 작다고 봤습니다. 시티는 명확한 긍정이라고 평가했어요. 가격 목표를 270달러로 제시했는데 현재가 대비 4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켄터 피츠제럴드의 CJ 뮤즈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 딜로 추론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해지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록 칩이 대형 AI 모델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DA 데이비스는 그록 기술이 추론 워크로드의 작은 부분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젠슨 황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젠슨 황이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이 유출됐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록의 저지연 프로세서를 엔비디아 AI 팩토리 아키텍처에 통합해서 더 넓은 범위의 AI 추론과 실시간 워크로드를 서비스할 계획이라고요. 핵심은 뭘까요? 엔비디아가 훈련 시장은 장악했지만 추론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구글 TPU, 아마존 자체 칩, 그리고 그록 같은 스타트업들이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축구에 비유하면요. 엔비디아가 공격에서는 세계 최고인데 수비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팀 최고의 공격수를 내 팀으로 데려온 거죠. 이제 상대팀은 득점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고는 이 딜이 엔비디아 주식의 마지막 남은 베어 케이스를 제거했다고 평가했어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대해 걱정했던 게 추론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어쩌지? 였는데 이제 그 걱정이 사라진 거죠. 시킨갈파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젠슨 황을 절대 거스르지 마라. 나도 어렵게 배웠다고요. 그만큼 젠슨 황의 전략적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 딜의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반독점 규제입니다. 조나단 케이너 전 법무부 차관보가 경고했어요. 만약 이 딜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거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요. 반독점법에는 회피장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의무적 신고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구조화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케이너는 내가 법무부에 있었다면 이 거래를 인수인 것처럼 조사하라고 팀에게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면 인수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플렉소 캐피탈의 로토니는 엔비디아가 이 딜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다만 앞으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비슷한 딜을 계속하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글도 윈드서프와 비슷한 딜을 했어요. 빅테크들이 직접 인수 대신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죠. 규제 당국이 언제까지 이걸 눈 감아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마치 시험 볼 때 커닝 기술이 발전하면 감독관도 더 엄격해지는 것처럼요. 지금은 통했지만 다음번에도 통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요 딜이 엔비디아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추론 시장 진출입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요. 지난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만 570억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 62% 성장했어요. 근데 이건 대부분 훈련 수요였어요. 이제 추론 시장까지 장악하면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둘째, 경쟁 위협 제거예요. 그록은 엔비디아를 위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였어요. 특히 조나단 로스는 구글 TPU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가 만든 기술이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수 있었죠.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어요. 셋째, 현금 활용 능력입니다. 엔비디아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쓸지 고민이에요. 최근 오픈 AI에도 투자하고 인텔에도 50억 달러 투자했어요. 이번 그록 딜도 그 연장선이죠. 현금을 전략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넷째, 장기 성장성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39명의 평균 목표가가 252달러예요. 현재가 대비 약 34%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번 딜이 그 성장 스토리를 더 강화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200억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현명한 투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딜이 AI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AI 산업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메타, 아마존 모두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AI를 하든 결국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그록 딜로 그 위치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약 30% 성장해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가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걸 부동산에 비유하면요. AI 시대의 땅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예요.
엔비디아가 강남 핵심 지역을 다 사들이고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하고 결국 엔비디아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젠슨 황은 1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200억 달러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가 아니라 10년 후 AI 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투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그룹에 200억 달러를 쓴 건 단순한 기술 라이선싱이 아니에요. 추론 시장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승리를 확정짓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구글 TPU를 만든 조나단 로스와 그의 팀,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LPU 기술, 이 모든 게 이제 엔비디아의 것이 됐어요. 인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나 다름없죠. 월가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마지막 베어 케이스가 사라졌다.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한다. 추론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물론 반독점 규제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설령 조사가 들어와도 이미 기술 통합이 진행된 후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딜은 젠슨 황의 천재적인 한 수입니다. 자기를 이길 줄 아는 유일한 팀을 사버린 거예요. 200억 달러는 미래를 사기 위한 작은 대가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엔비디아 그룹 딜의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파헤쳐 봤는데요. 이런 복잡한 딜 구조와 전략적 의미를 이해하면 투자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심층 분석을 매일 공유하고 있어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